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꼭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깁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 봅니다. 특히 기술주가 올해 들어서 7일간 계속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 이 당국자들의 발언, 연준의 긴축 이 지속에 대한 이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사람은 대표적인 매파예요. 2월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어요. 또 로렐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금리를 다수 위원이 예상한 수준인 5.25%를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어제 7일 만에 8일째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한다는 이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연준의 매파 위원들은 여전히 금리 인상 속도 유지하거나 초기에 빠르게 인상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어요. 반면에 로리 로건 넬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연설에서 다가오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추가로 줄이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죠. 또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한 행사에서 초기의 신속한 인상 속도에서 0.75%씩 올렸죠. 막 더 늦추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해서 0.25%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또 월가 주요 경영진들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 한 인터뷰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는 유가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이 일시적 요인들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금리가 5%를 앞으로 더 웃돌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을 하고 연준이 2월과 3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씩 두 번 인상하고 금리 인상을 앞으로는 중단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모건 스탠리의 CEO, JP모건의 CEO, 서로 이렇게 세계적인 대표 은행인데 투자은행인데 이 CEO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5% 그 이상이다 예상하고 모건 스탠리의 CEO는 5%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연준의 기준금리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4.5% 아닙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이 2월과 3월 회의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25%씩 인상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 경우 3월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5%가 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고 있어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침체 규모는 얕고 짧을 것, 깊다고 예상을 안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침체 규모가 깊다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경기 침체에 직면을 하더라도 침체 규모는 얕고 짧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발표된 미국의 부동산 시장 지표 침체 우려를 또 강화했어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규로 착공된 주택 건수는 약 3% 줄어들었어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실업지표 또다시 개선돼서 노동시장은 이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실업률이 문제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전주보다 1만 5천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했어요. 20만 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1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해 9월 19만 명대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1만 5천 명보다도 적었어요. 그만큼 노동시장은 아직 탄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빅테크주들 얼마 전에 아마존도 18,000명 해고한다 그랬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직원 10,000명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불어온 이 해고바람이 빅테크 전반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제 정리해고를 하지 않은 기업은 애플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보면은 이 작은 500명 이하, 300명 이하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들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빅테크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해고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 둔화에 직면해서 오늘 3월 말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 10,000명을 정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력의 5% 미만입니다. 이번 주에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실직 여부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정리해고로 이번 분기에 약 12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 이 기술주 부문보다는 영업과 마케팅 부분에서 규모가 좀 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7년 역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최대의 규모입니다. 당시에 노키아 기기, 핸드폰이죠. 노키아의 기기 및 서비스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18,000명을 해고했던 이 경험이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발표하면서 빅테크 기업 대부분을 포함해서 테크업계 전반으로 인력 감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달 초에 정리해고 규모 10,000명이 아니라 18,000명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마존은 이 규모가, 직원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11월 이 기기와 인사 부문을 중심으로 10,000명을 해고해야겠다고 했는데 아마존 28년 역사 최대의 규모입니다. 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최근에 직원을 약 15% 감원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메타 11,000명, 세일즈포스 7,000명, 코인베이스 2,000명, 트위터 3,700명, 점점 정리해고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고 이 숫자를 집계하는 웹사이트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테크업계, 빅테크업계에서 약 1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이 과도한 확장이 경기 침체를 앞두고 부메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2020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벌써 2020년 봄이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만 3년이 돼갑니다. 일상생활의 봉사가 됐어요. 또 이 재테크했죠.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났죠. 인터넷 기반의 기술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 2021년까지 테크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또 크게 늘어났죠. 이런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급격히 늘린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2년 6월 말 기준 직원 수가 22만 1,000명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16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죠. 메타도 1만 3천 명을 채용해서 전년보다 직원 수를 30% 늘렸어요. 이듬해 또 1만 3천 명을 또 신규 고용을 또 했습니다. 알파벳도 2020년 14%, 2021년 15%를 늘리면서 15만 6,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은 2022년 회계연도에 직원 수가 전년보다 10,000명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그 전년에도 7,000명 정도 늘어났을 정도로 채용을 신중하게 진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애플은 업무를 보다 강도 높게 시키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직원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신중하게 채용하고 기존 인력들을 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게 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어요. 애플이. 그래서 애플은 테크 기업들의 정리해고 바람에도 지금 한 발짝 물러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